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RC 장종훈 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3년도 6월달 토익 적중 예상 특강 문제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제가 해커스에서 이때까지 봐왔던 목표를 달성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한 단어입니다. 끈기입니다. 밀고 나가는 거죠. 처음에 누구나 어려워합니다. 되게 힘들고 그만하고 싶고, 맞죠? 중요한 것은 그 불안감을 이겨내고 끈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한 걸음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자료를 또 올려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미리 이쪽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토익 게시판 누르고 토익 자료실, 정확하게 위치는 이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오늘 저랑 함께 풀어볼 문제들도 올려두었고요. 해설지도 올려두었습니다. 저뿐만 아니에요. 우리 옆 강의실에서 저랑 친한 선생님들께서 엄청나게 열심히 잘 찍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여기 들어와서 자료를 다운받으시고 무료 자료들도 많이 있으니까 평상시에도 많이 접근해 주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기 해커스 토익 자유 게시판 여기 핫이라고 적혀 있죠? 시험 일에 여기 들어오시면요, 많은 분들께서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정답도 맞춰보고 서로 토론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정보들까지 유저들이랑 이제 소통하다 보면 또 재밌거든요. 여기 자주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웹사이트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겁니다. sv.com. 선생님 이거 뭐예요? 네, 해커스 웹사이트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할 때 필수적으로 우선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주소거든요. 이게 뭐냐고요? sv.com. S는 주어고 V는 동사입니다. C는 complement, 보어고요. O는 object, 목적어고요. M은 modifier, 수식어고입니다. 이게 문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알고 있어야 되는 문장의 구성 요소들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고요. 저는 sv.com에서 항상 동사부터 먼저 찾으세요 라고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sv.com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문장 분석하는 것을 이 웹사이트를 해킹한다 라는 식으로 말해주는데, 여러분들께서 목표 점수로 다가가는 것도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가는 거니까 해킹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즉 문법 공부 자체가 목표 점수로 들어가는 해킹을 연습하는 단계다라고 받아들이시고, 혹시 해킹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해커라고 부르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에 있어서 해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커가 되는 수업이 바로 우리 해커스에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해커스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되는 일, 해커스가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해킹하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푸셔야 되는 문제는 101번 문제입니다. 101번 문제는 제가 실제 시험에서도 누누이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게 되는 것 중에 가장 공통점이 뭐냐? 요거 쉬울 겁니다. 101번 문제는.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침착하게. 자, 일단 딱 보니까 지금 대명사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쭉 보니까 일단 문법 문제 동사부터 찾자라고 했더니 동사가 was considering이고 already가 지금 부사네요. 어차피 동사는 요거 두 개잖아요. 자, 얘가 동사고 뒤에 목적어 자리에 replacement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대명사는 보기 중에서 be, 소유격,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소유격이 뭐예요? 소유격이요?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이런 거 배웠어요?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이런 노래 배웠어요? 우리 감독님도 배웠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노래를 안 배운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를 실제로 문제 풀 때 노래를 부르면서 풀었어요? 하하하하, 없을걸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암기하고 공부하면 실제 시험장 가서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시험장 분위기 속에 마음속으로 이게 어렵거든요. 거의 어렵습니다. 이건 거의 수능 금지곡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로로 하는 것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가로로 외워서 이걸 쓰고 싶었으면 요거 위에 것까지 다 외웠어야 돼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제 초등학생 때 주격, 목적격, 소유격, 소유대명사 이렇게 발음하는 것조차 힘든데 가로로 외우지 말고 제발 세로로 외우셨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세로로 배우세요. 왜? 같은 자리에
같은 품사 역할을 하는 것들이 세로로 들어오는 것들이니까요. 그러니까 I, you, she는 무조건 주어 자리, 주격이니까. 소유격은 my, your, her.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세로로 암기하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런 인칭 대명사를 배울 때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걸 기억해 두시면 관부형명, 소부형명 순으로 여기 소유격이 들어가서 뒤에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라는 걸 아시겠죠. 괜찮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아주 가볍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무조건 이렇게 풀 세트로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관형명, 어떨 때는 소형명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딱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 이 부사와 형용사는 세트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왜? 이 부사는 솔직히 다른 데도 나올 수 있지만 관부형명 이렇게 명사 근처에 나올 때는 반드시 형용사와 함께 나와야 됩니다. 부사는 명사를 바로 꾸며줄 수가 없거든요.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그래서 관부형명, 소부형명 외우는 건 좋은데 부사는 반드시 형용사와 여기에 같이 온다. 요것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래요. 자, 그럼 보기 중에 정답으로 골라내면 정답은 당연히 B겠죠. 해석을 해보자면 이 사람이 은퇴 몇 달 전에 board. 여러분 이게 게시판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board는 토익에서 이사진 혹은 여러분들이 이사회라고 많이 부릅니다. 고려했다라는 겁니다. 그녀의 대체, 그러니까 이제 후임자를 많이 생각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좋았습니다. 자, 101번의 정답 B. 깔끔하게 고르고 넘어갑니다. 계속 가볼게요. 102번 문제 역시나 보기를 보니까 문법 문제네요. 문법 문제는 동사부터 먼저 찾고 풀자. yes, yes. 동사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동사가 없는데요? 없죠? 그럼 이 자리는 동사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 가서 문장에 동사가 없는 걸 파악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딱 이 단어를 떠올리면 됩니다. 수태시. 수태시가 뭐예요? 단수, 복수, 능동태, 수동태, 그리고 시제. 요 세 가지를 다 따지면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볼게요. 주어 자리에, 지금 주어 자리 보니까 대문자가 콩콩 찍혀 있죠? 제가 대문자 찍혀 있으면 보통 고유명사, 상호명, 브랜드, 사람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지역명이라던가.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전체가 이거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 이름이라고 받아들이면 조금 편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단수겠죠? 이 회사 이름 한 개 딱 나왔고 뒤에 지금 Only the best home cleaning service. 이게 지금 거대한 목적어가 되었네요. 목적어를 가지니까 능동태입니다. 시제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추측을 해봤을 때 이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반복, 습관, 사실, 공고, 약속 등이겠지만 일단 모른다라고 쳤을 때도 정답은 보일 겁니다. 왜? 단수 주어에다가 능동태로 가면 하나밖에 없거든요. 정답은 B입니다. 이렇게. 자, 실제 토익에서도 문제가 나올 때 101번, 102번 문제는 많이 꼬우지 않아요. 전 이런 문제를 1개념 문제라고 부릅니다. 1개념. 왜? 개념을 하나만 알아도 풀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간다면 2개념으로 시제까지 끼울 건데 아직 102번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 있으면 2개념, 3개념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B겠죠. assure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보장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보장하는 겁니다. 오직 가장 최고의 멋지고 좋은 청소 서비스만을 고객들에게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회사네요. 계속 가볼까요? 103번. 보기가 어때요? 전부 다 다르죠? 이게 바로 어휘 문제. 어휘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맥으로, 해석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문법도 알고 단어도 알아야 되겠죠? 갑니다. 지금 보니까 역시나 여러분들 어때요? 대문자 콩콩콩 찍혀 있죠? 어떤 카페 같아요. 뒤를 쭉 보니까 is crowded, 붐비다. So, 그래서 making a reservation, 동명사 주어네요. 이 카페가 붐빈다. 그래서 making a reservation, 예약을 하는 것이 필수다라는 표현이네요. 그럼 이제부터 로직적으로 들어갑니다.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잘 보세요. 예약을 할 정도로 카페가 혼잡해요. 그럼 어때요? 필수예요, 예약이? 그럼 어떻게? 하루만 혼잡한 게 아니라 항상 바쁘기 때문에 항상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로 혼잡하다 보기 중에 정답으로 쓸만한 것은 딱 보이네요. B, typically. 이게 주로 혼잡하기 때문에 예약을 해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괜찮나요? 간혹가다가 학생분들 중에서 so가 접속사예요? 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so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 오늘 진짜 덥다. Hey, it's so hot. 이런 식으로 부사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 so는 접속사로 쓸 수도 있어요. 언제 쓰냐고요? 여기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왔을 때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so 뒤에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가 오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할 때 쓰는 게 보통 so입니다. 뒤에 결과를 나타내고 싶으면 so를 쓰시고 원인을 나타내고 싶으면 for를 쓰면 됩니다. for 같은 경우도 주어 동사 있는 문장 2개를 이끌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자, 일단 이 문제의 정답은 typically, 주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104번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접전부 문제라는 건데 접속사, 전치사, 부사 이런 문제들을 보통 접전부라고 줄여서 불러요. 여러분들께서 시험장 가면 보통 한 8개 정도의 문제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문법과 문맥을 동시에 따지면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단어가 stall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시동을 끄다, 멈추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ignal error. 아하,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 시그널 관련된 오류 같은데요. 맞죠? 보니까 caused라는 게 여러분 과거분사로서 앞에 있는 시그널 에러를 꾸며주고 있네요.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졌어요? 시스템의 실패로부터 만들어진 시그널 에러, 오류 때문에 보니까 the subway, 지하철들은 늦춰졌다라는 겁니다. 많은 시간 동안. 오케이. 자, 그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오류와 이 지하철의 지연과 관련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결론은 요게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 보기 중에서 시스템이 고장이 났다라는 사실과 지하철이 중단되었다라는 그 사실의 인과관계를 따져봤을 때 저것 때문이야 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due to가 나와줘야 됩니다. 요거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었어. 이렇게요. 아시겠죠? 문맥까지 잘 따져주세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번 문제. 역시나 어휘 문제네요. 어휘 문제는 문맥으로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보도록 할까요? 해석으로 갑니다. The town, 어떤 도시겠네요. Westfall. Westfalls라는 이 도시, 그리고 does not, 뭐뭐 하지 않는데요. 뒤를 볼까요? On map, 지도상에. Of the region, 그 지역에. As, 뭐뭐 때문에 it has only 70 residents.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 70명밖에 인구가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작은 곳이겠죠, 맞죠? 작은 곳이란 걸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지도에는요, 큰 지역들이 표시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경기도, 부산, 광주, 대구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런데 70명의 인구만 가지고 있는 마을은요, 지도상에 표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맞죠? 보기 중에서 지도상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쓸만한 동사만 찾으시면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드러나다, 나타나다. 정답은 C겠죠. appear.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appear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타나다라는 표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관련되다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고요. 만약에 쓰려고 하면 involve in이라는 표현도 썼겠죠. 받아들인다라는 표현, 지도가 이걸 받아들인다라는 표현도 잘 쓰지 않습니다. 정답은 어휘적으로 따졌을 때도 C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봐도 다른 건 어색하니까요. 오케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번. 하하. 요거 요즘에 좀 자주 나오는 문제 형태예요. 자,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문법 문제이긴 문법 문제인데 문법만 알아서는 못 푸는 문제. 열받는 문제. 요런 거. 2개념짜리 문제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for이 지금 전치사죠. 여기까지 좋아요. 더가 간사고 companies라고 말을 했죠. 이게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겠죠. 명사 뒤에 어포스로피하고 s가 붙었으니까. 자, 그리고 뒤에 빈칸이 있고 프로덕트 라인이라는 게 딱 있네요. 이거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생산 공정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상품들을 쭉 나열해 놓고 이게 이 프로덕트 라인이에요 라고 해서 비슷한 상품들을 쭉 나열을 해 놓고 이 상품 라인 말하는 거지, 이 검은색 계열 라인 말하는 거지 라고 해서 상품들을 묶어서 프로덕트 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가 무엇이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건데, 자,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재밌는 것은 관사 나오고 이렇게 소유권을 나타내는 형태까지 나왔어요. 그럼 뒤에 부사는 나올 수가 없겠죠. 형용사가 없으니까. 이 자리는 누가 봐도 형용사 자리예요. 자, 그럼 A는 동사니까 탈락이고 C는 부사니까 탈락이겠죠.
B 아니면 D가 정답입니다. 이때부터 필요한 게 바로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단어의 뜻을 모르면 풀 수가 없습니다. 잘 볼게요. seasonal 무슨 의미예요? 계절에 따른, 그러니까 봄에만 가지고 가는, 안 그러면 뭐 겨울에만 이렇게 열리는 이런 계절에 따른, 계절에 따라서. 그 다음에 seasoned는 뭐예요? 양념한, 우리 스테이크 seasoned 하죠. 그 다음에 노련한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둘 중에서 어떤 게 문맥적으로 조금 더 잘 어울리는지 따져봐야 되거든요. 요거 잠시만 킵하고 distinguished랑 distinguishable도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주 나오거든요. distinguished 같은 경우는 유명한, 알려진, 저명한이라는 표현이고요. distinguishable은 구별 가능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어떤 단어를 선생님한테 써주면 좋을까요? 선생님 구별 가능하던데요? 이게 조금 더 좋을까요? 선생님, 유명하시던데요? 이게 조금 더 좋을까요? 구별 가능하다라는 표현은 보통 사물한테 좀 많이 쓰고요. 여러분들 유명한이라는 표현은 사람한테 더 많이 갖다 붙이죠. 여러분 문맥상의 의미 기억하시고, preventive는 예방 차원이고요. prevented는 예방된, 방지된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확 다른데, 자,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쭉 해석부터 먼저 해보자면, 마케팅 팀입니다. 이 회사의 마케팅 팀은요, will launch, 출시를 할 거래요. 뭐? 광고를요. 무엇을 위한 광고냐? 이 회사의 계절성에 따라서 나오는 상품에 대한 광고를 시작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보기 중에서 정답으로 쓸만한 것은 B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제품 라인, 그러니까 봄에마다 나오는 제품, 여름마다 나오는 제품 등등 이렇게 갈라지는 라인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쫙 홍보하는 것, 이게 바로 seasonal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7번 문제, 접점부 문제네요. 이런 접점부 문제는 문맥과 문법을 동시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갑니다. The cost of furniture delivery. 어머나, 가구에 대한 배송, 그것에 대한 비용, 배송비겠죠. 배송비가 is reduced, 감소됩니다. 뭐라고 말하고 뒤를 볼까요? The customer, 고객이 lives, 사는 거죠. 자동사. 어디예요? Within Armont City. Armont City 내에서, 여기 안에 살고 있으면요, 이게 이제 할인이 된다라는 건데.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가구 배송에 대해서 항시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항시 비용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그러니까 뒤에 이 도시에 살고 있다라는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이게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요 조건이 발현되었을 때 정답은 여기서는 if가 튀어나와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 거주한다면, 이런 조건이 된다면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니까요. 좋습니다. 문법과 문맥 동시에 따지세요. 계속 할게요. 108번 문제입니다. 108번 문제는 문법 문제죠. 보기를 보니까 전부 다 비슷하잖아요. 그럼 문법 문제는 동사부터 찾고 풀자. 동사 어디 있습니까? 쭈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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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까 비동사 was 하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동사는 뒤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 비동사 뒤에 오는 거를 맞춰야 되겠죠. 경우의 수는 총 3가지입니다. 비동사 다음에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든요. 형용사, 명사절, 대명사, 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쌤, 숨도 못 쉬겠어요. 그럼 제가 줄여드릴게요. 앞글자, 형, 뒷글자, 절, 대, 명, 동, 두부. 요것만 기억하세요. 형, 절대명동 두부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명동이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두부, 형, 올 때 절대명동 두부 잊지 마. 요것만 기억하세요. 예. 형, 올 때 메로나. 약간 요런 느낌. 형, 절대명동 두부. 이게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들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비동사 다음에 pp가 오면 수동태가 되겠죠. 요것도 뭐 가능성이 있겠다. 비동사 다음에 ing가 오면 진행 시제인데, 이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가 있었어야죠. 진행 시제라면. 그러면 일단 A는 탈락이고, C 같은 경우도 동사 원형이라도 탈락이고, 얘가 명사라도 앞에 관사어가 없으니까 탈락인 거죠. 정답은 B 아니면 D입니다. 두구두구두구. 지금부터 어떻게 고르느냐? 자, 보어 자리냐 수동태 자리냐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문맥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특히 주어를 잘 보셔야 되겠죠. 이 문장의 주어는 construction입니다. 공사. 자, 그럼 잘 보세요. 만약에 이 자리가 보어 자리였다라면 공사는 이것이다 라고 말해줘야 돼요. 공사는 허가다.
아주 조금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공사는 허가되었다. Yes.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보세요. 공사는 허가다. 이게 아니라 공사는 허가되었다. 이게 정답이겠죠. 보기 중에 정답으로 쓸만한 것은 D밖에 없네요. 이렇게요. 괜찮나요? 제가 말했죠? 비동사가 있고 뒤쪽에 오는 경우의 수 잘 기억하시고 앞에 주어랑 티키타카 문맥까지 잘 따져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자, 109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 딱 봤을 때 접전부 문제네요. 문법과 문맥을 동시에 따져야겠습니다. 여러분 쭉 갑니다. 미스터 영 씨는요. 바쁘다. 뒤를 보니까 그의 역할 그리고 대시 나왔고 he가 주어고 거의 get off. 이게 어떤 거냐면 get off work. 퇴근하다라는 거겠죠. 7시 이전에 퇴근을 한 적이 거의 없다. 요즘에 어머나 어떡해.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문장이 2개가 나왔습니다. 맞죠? 대시 뭔가 이어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시나요? so 대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부사절 접속사라고 기억해 두면 되는데 너무 뭐뭐해서 대디야 하다라는 표현으로서 많이 써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잘 보시면 업무가 너무 바빠서 대디야 하는 거죠. 거의 퇴근을 못했다. 이 문제의 정답은 so겠죠. 로직적으로 따져봐도 퇴근을 못한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요? 업무가 조금밖에 없으면 퇴근을 일찍 하겠죠. 눈물 표시. 그런데 업무가 어느 정도 바빠야지 퇴근을 못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감독님도 지금 퇴근도 못하고. 그래서 직장인분들 알고 계시죠? 어떤 상황에 퇴근을 못해요? 일이 많으니까 퇴근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맞죠? 좋습니다. 정답은 so. 힘을 냅시다. 자, 그래서 so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표현으로서 써먹습니다. 기억하세요? so that. 혹시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요것도 적어드릴게요. so 띄우고 대시 있고 그냥 so 대시 있거든요. so that 같은 경우는 뭐뭐 하도록이라는 표현이에요. 뒤에 거 하도록 앞에 거 했다라는 표현. so 띄우고 that은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 때문에 대디아를 했다라는 표현으로서 써먹어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요. 얘는 하도록, 얘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 잘 주목하세요. 여기는 빈칸이 없고 여기는 빈칸이 있습니다. 끝. 계속 갑니다. 110번 문제입니다. 어머나 문법 문제네요. 빠르게 풀게요. 자, 문법 문제는 동사부터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갑니다. 동사 어디 있습니까? 쭈룽쭈룽쭈룽. 동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동사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동사를 고를 때 점검해야 되는 거 수태시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수태시. 자, 근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단수예요, 복수예요? 라고 찾으려고 했더니 단수인 것 같아요. 왜? 회사 이름 한 개 나왔으니까. 오케이, 단수. 그리고 뒤를 볼까요? 능동태냐 수동태냐 고민을 조금 하셨을 겁니다. 맞죠? 보기 중에서 능동태, 수동태 A, B, C는 능동태고 D도 다 능동태네요. 어차피 다 능동태밖에 안 되겠다. 그럼 정답은 일단 능동태. 이제 시제만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시제를 고를 때 꿀팁을 한 개 드릴 건데 시간과 시제의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시간과 시제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시간은요. 쪼갰을 때 3개로밖에 안 쪼개져요. 지금, 지금보다 전, 지금보다 후. 이게 시간의 개념이에요. 왜? 지금 이 순간성에 초점을 두는 게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시제는 뭐냐? 동작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냥 이 전이 아니라 정확하게 언제, 몇 분 전인데 그리고 며칠 전이야, 며칠 후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시제거든요. 그래서 얘는 총 12개예요. 어마무시하죠? 시간은 3개밖에 없어요. 시간의 개념은. 왜?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 요거 이제 시간, 지금 그리고 과거, 전에 그리고 미래, 후에 요게 시간의 개념이라면 시제는 조금 더 촘촘하죠. 정확하게 시점을 잡으니까. 아, 과거의 언제 상황에, 야, 미래의 언제 상황에 요렇게요. 안 그러면 완료 시제는 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야, 과거부터 미래까지, 야, 과거부터 과거 전까지 막 이런 식으로 쭉쭉 다양하다 이겁니다. 시제가 더. 이렇게 시제를 고를 때 중요한 것은 이 부사들이 있겠죠. 존재하는 이 시간의 흔적들이 남아 있으니까. 볼게요. Because of a lack of space.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 회사는요. 어찌어찌 해왔어요. 어찌어찌 했다. As an office. 오피스로서 이 warehouse, 이 창고가 오피스로서 작동을 했을 수도 있고 작동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죠.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since last year. 이게 시제를 고를 때 큰 역할을 하겠네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대요. 이럴 때 보통 쓰는 게 현재 완료거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되어오고 있다. 정답은 D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시제의 개념 잘 기억하시고 모르겠다 싶으면 해커스로 오세요. 같이 해킹 한번 해드릴게요. 해커스니까. 계속 갑니다. 111번 문제. 여러분들 어휘 문제네요. 자, 어휘 문제는 문맥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바로 해석으로 갑니다. study, 어떤 연구가 발견했습니다. 알아냈어요. 대디아를요. 근로자들은 더 어떤 상태였어요. 그리고 끝냈습니다. 이를 더 빨리. 무엇과 함께? 이거죠. periodic break. 이게 어떤 거냐면 주기적인 휴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을 계속, 인강을 이렇게 계속 찍는 것보다 조금 쉬었다가 찍는 게 좋다 이겁니다. 해커스 보고 있나? 좋아요. 쉬었다가. 잠시 쉬었다가 있을 때 더 잘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기 중에서 생각을 해보면 휴식을 취했을 때 작업을 더 빨리 끝낼 수 있다? 즉, 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면 생산성도 올라가겠네요. 보기 중에 정답으로 쓸만한 것은 C겠죠. productive. 이 사람들이 조금 더, 근로자들이 조금 더 생산적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profitable은요, 선생님, 여러분 이거는 사람한테 붙이기엔 조금 비인륜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람이 굉장히 수익성이 좋다. 조금 그래요. 정답은 생산적이다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들 이 문맥상 더 맞습니다. 계속 가요. 112번 문제입니다. 어머나, 문법 문제 나와서 동사 찾아볼까요? 갑시다. 동사 어디 있습니까? 없네요. 재밌는 것은 will이 조동사죠. 조동사 다음에 여러분들 뭡니까? 동사 원형 자리겠죠? 보기 중에 동사 원형 어디 있습니까? A, 끝. 이런 문제는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좀 주기적인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우리 해커스에서 이렇게 쉬운 문제를 조금 주셨네요. 여러분도 쉬어가되 이것도 좀 저장해뒀으면 좋겠네요. 어떤 거냐면 이 조동사와 동사 원형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사가 여기 사이에 끼어들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apply라는 동사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됩니다. 보통 자동사로 쓰면 apply for 이렇게 같이 쓰겠죠. 타동사는 바로 그냥 뒤에 목적어를 때려 박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 다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이 문제의 정답은 A입니다. 동사 원형이니까. 아시겠죠? 자, 빨리 갑시다. 113번 문제. 역시나 어휘 문제네요. 문맥으로 잘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In the first session. 첫 번째 수업에서 직원들은요 배웠습니다. 무엇에 관해서 배웠을까? 뒤를 보니까 on a leadership role. leadership role이 어떤 거냐면 리더 역할이죠. 어떤 상황에서 challenging이 무슨 의미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리더십 역할을 담당하는 거네요. 자, 그럼 해석을 했을 때 수업 시간에 리더십 역할을 회피하는 법을 알려준다? 요거는 보통 수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냥 안 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리더십 역할을 담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를 배우는 게 학습의 목표겠죠. 맞죠? 피하는 건 안 배워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보기 중에 정답으로 요것을 담당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무조건 take on입니다. 맞나요? 오, 맞았어요. take on이 떠맡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초래하다라는 표현이 여기 잘 맞지 않겠죠. 왜냐면 bring on은 뭔가 이제 유발하다, 초래하다라는 표현인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이제 떠밀어 가지고 리더로 만들어 버린다. 이런 건 학습으로 안 배워도 됩니다. 그냥 떠밀면 되니까. 하지만 학습으로 배워야 되는 것은 야, 내가 이거 책임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리더십을 취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계속합니다요. 114번. 여러분 이 114번 문제가 아마 오늘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침착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기를 보니까 문법 문제잖아요. 동사부터 먼저 찾을게요. 쭈르릉 가다 보니까 동사가 없네요. 뒤쪽 편에 한 개 나왔어요. decided.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뒤쪽 편은 주어 동사 목적으로 다 완성이 되었으니까 저는 더 이상 뒤쪽 문장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제 관심은 오직 앞쪽 문장입니다. 그리고 앞쪽 문장에 heading으로 시작하고 콤마가 찍혀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바로 거대한 분사 구문입니다. 아직 안 배우신 분들도 있으니까 크게 적어두세요. 분사 구문. 여러분 이런 분사 구문은요.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뭐냐? 딱 봤을 때 콤마가 지금 앞쪽 편에 찍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현재 분사 구문, 과거 분사 구문은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과거 분사 구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잘 보면 앞에 having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완료 시제와 분사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료 시제 분사 구문이 시작될 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having 다음에 been pp로 나오느냐, having 다음에 그냥 pp로 나오느냐,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취하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여기에는 been pp가 없습니다. 그럼 보기 중에 정답은 having calculated, pp가 바로 여기 등장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완료 시제와 현재 분사의 만남이다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주절의 시제보다 앞의 시제가 먼저 발생했다는 거죠. 요 계산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한 겁니다. 결정을 먼저 하고 계산을 한 게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결정을 했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분사 구문입니다.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짧은 해석으로 이해가 된다면 아마 정말 분사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많이 따낼 수 있을 건데, 이게 원래 조금 어려운 파트거든요. 제가 봤을 때 분사 문제는 시험과장 가서 많이 나와봤자 3문제 정도예요. 파트 5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내가 모른다고 시험을 망치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내가 맞춰야 하는 점수, 맞춰야 되는 문제, 그것들에 집중해 주세요. 계속 갑니다요. 정답은 C. 먼저 이거를 계산했다 이거겠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5번 파트 5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역시나 여러분들 어휘 문제네요. 해석으로 갑니다. 더 하이, 높은 무엇이네요. 방문객들, 어디에? 웹사이트네요. 웹사이트 방문객들의 높은 무엇이 느리게 했습니다. 이것을, 이 웹사이트를. 어느 정도로요? 완전 정말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스피드로. 그럼 여러분들 방문자의 무엇이 많아야지 속도가 엄청 늦어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방문자의 뭐가 많아야 사이트 주소 속도가 좀 느려질까? 잘 보실게요. 방문자의 수가 가장 많아졌을 때 조금 속도가 늦어지겠다. 그렇죠? 보기 중에 정답은 볼륨으로서 나와야 됩니다. 방문자의 품질은 상관없습니다. 방문자의 조건 아니고요. 방문자의 비용도 아닙니다. 정답은 수나 량이 많아져가지고 속도가 전체적으로 느려졌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